오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작년 12월 21일 날 그때 하빈각에서 가졌던 연말 기자간담회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그 발언을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그때 내가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대체로 조금 그때 얘기했던 거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측의 입장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이 좀 현명하게 판단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 정부, 남측 정부 입장에서도 2018년에는 좀 더 과감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남북 관계를 복원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우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5월이 시작된 지난 4개월이 경과가 된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런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잘 개최하고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과 또 한반도 비핵화 간에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남북 관계가 좀 이런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그런 어떤 길잡이,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우리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두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디딤돌 내지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또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을 이룸으로써 남북 관계가 더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나가는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디딤돌 역할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남북 관계 측면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여러 가지 의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입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임했고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나름대로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또 그 후에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같이 모아서 후속 조치들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밖에서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제사회도 과거의 그런 합의들과 정상회담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또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번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런 측면의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지금 이번 2018년 남북정상회담 또 판문점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그러한 정상회담의 결과 합의들보다 제대로 이행될 그럴 가능성이 그런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리더십과 관련된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 또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 또 다른 관련국들 이렇게 관련되는 나라들의 어떤 리더십과 관련한 부분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또 어떤 필요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있어서도 과거보다는 이런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순조롭게 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기회를 우리가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요. 또 이러한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또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역시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저희가 확보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 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협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뭐 판문점 선언의 맨 마지막에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문에도 있습니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 어떤 지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비핵화와 함께 논의될 평화체제 역시 국제사회 협력 없이는 제대로 내용을 채워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 협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돼서 풀려나가면서 추진하게 될 그런 남북 경협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구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북 한간에만 경협 이렇게 범위를 국한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번영을 일궈 나간다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그런 한반도에서의 어떤 경제 협력 그런 것들이 지속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한반도의 비핵화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또 공고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사회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역시 우리 국민들의 공감, 국민들의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한 지지 이런 것이 없이는 저희가 국제사회 협력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확보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해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가동해 왔습니다만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체제를 개편하고 거기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사항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고 또 남북 대화, 북한과 협의를 거쳐서 이행을 해나갈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이행을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합의 사안들을 좀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바로 이행할 것들은 이미 뭐 어제부터 비무장지대 확성기 그 장비 철거 이런 것들이 시작됐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